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 뉴스인 8월 2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오늘은 금요일 그래서 특별한 방송으로 꾸려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요새 가장 핫한 이야기인데요. 소위 말해서 언론 장악, 속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 4일에 박장남매와 함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됐다 이렇게 한 달 전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한 달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이 되고 또 탄핵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가장 이야기 잘해 주실 수 있는 세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언제나 믿고 보는 박장남매 박지은 변호사, 장윤선 기자님 모셨고요.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방송사 동기이기도 하고 심지어 대학도 동문이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청문회에도 참고인으로 출석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최승호 PD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런 일로 모시는 게 참 이게 씁쓸하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도 저희 시사인 유튜브 구독자 처음 만나시는 시간이니까 원샷으로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MBC 문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공영방송 문제 관심 많이 가져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탁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급하게 모셨는데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근데 진짜 너무 숨가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거의 게릴라전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지금 일련의 상황 좀 한번 총평부터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임명, 지명부터 지금 오늘날의 상황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늘 한국의 보수 정권들은 공영방송을 어떻게 하면은 정권을 잡자마자 장악하느냐 이걸 가지고 늘 공리를 해왔고요. 그 모델이 이제 이명박 정권 때 했던 짓인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그게 이제 그보다 훨씬 더 이제 어떻게 보면 과격한 방식으로 진행을 계속했죠. 했는데 MBC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계속 이제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박문진 이사들을 해임을 시킨 거를 법원에서 다시 그랬죠. 가처분해서 예. 이제 기각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MBC가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권 입장에서 보면은 꼭 이것은 장악해야 되는 지금 이제 국정과제 1순위. 국정과제 1순위인가요? 1순위가 아니 지금 민생 이런 게 아니라 민생 뭐 이런 거는 예. 1순위가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누가 가장 잘할 것이냐 그동안 이제 탄핵도 되고 탄핵 하니까 그냥 사퇴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이진숙 씨는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떤 그 임무를 완수할 사람으로 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자마자 바로 방망이를 두드리긴 했죠. 네, 이사진 선임 관련해서. 아니 사실 한 달 전에 저희가 그 두 분 모셔서 이야기 나눌 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 상황 좀 예상하셨습니까? 최소한의 저는 좀 체면을 구기지 않는 선에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 인사하는 걸 보니까 이제는 뭐 우리는 극우다라는 거를 선언하고 사실상 전 국민과 싸울 결심을 하고 김문수 장관 후보자를 내세워서는 이제 노동자하고 싸울 것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통해서는 이제 방송과 전쟁을 하겠다는 선포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도처에 싸움판이 열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진숙 그 후보자 시절에 사흘간에 열린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본인 스스로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심지어 휴일에 새벽에 집 앞에서 본인 대학원 다니는 것까지도 관용차를 끌고 가서 세상에 서강대 주차 이용료까지 4,000원짜리 커피값까지도 법인카드로 쓴 거 아니겠습니까? 한도가 220만 원인데 뭐 한도를 초과해서 쓴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웬 사장실에는 그렇게 술을 박스채 사다 놓고 뭘 한 건지 어디다 그런 접대를 한 건지 코바코라든가 또 문화방송은 워낙 큰 회사여서 그 지방사 사장들이 굳이 그렇게 영업 활동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광고 영업이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어떤 그 영업 활동 혹시 이거 로비 아닌가 본인의 어떤 그 출세를 위한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너무 많이 드러났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개선 장군이라도 되듯이 이렇게 굉장히 당당한 태도로 출근
임명장 준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벌써 출근부터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랬죠. 예. 예,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임명하고 8시간, 취임식하고 6시간 만에 방망이를 두드려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정말 군사작전 하듯이 김현 의원이 뭐 분화발을 연상시키는 뭐 무슨 장화를 신었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흡사 뭐 그런 상황을 연상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그 역할들이 우리 이 방송 역사에서 어떻게 남을 것인가라는 최소한의 고민을 하고 저 자리에 있는 것인가 그런 고민도 없이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가 과거에 한때 기자 생활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부끄럽고 참 기억하고 싶지 않은 MBC 기자회에서 그 사람 뭡니까 제명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이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면 저는 결국엔 국민들에게 호되게 심판받는다 이런 생각 듭니다. 일단은 지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눈치 자체를 안 보는 것 같아요. 네.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이진숙을 통해서 MBC를 장악하고자 하는 거고 도장 하나 찍으라고 보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진숙이 아니라도 찍을 사람은 있거든요. 사실은. 뭐 대통령이나 뭐 지금 집권 여당이 원하는 쪽으로 해줄 사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눈치 같은 걸 자체를 안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최악의 인물을 배치를 하고 가장 타격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오히려 느껴집니다. 김문수 얘기도 했지만 그래서 MBC가 봤을 때 가장 싫어할 사람을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 더 무섭습니다. 뭐 군사작전도 아니에요. 군사작전이면 몰래하고 기습적으로 하겠지. 이건 다 알면서도 그냥 죽여라. 우리는 간다. 폭주기관차.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탄핵 아니고는 방법이 없는 거로 보입니다. 인사 자체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인사라는 거는 인사 검증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해야 됩니다. 예. 법무부에 검증단 만든다고 우리가 엊그제 그러니까. 기억나지 않습니까? 네. 검증을 한 사람이 빵을 그래 사 먹고 이게 뭐 빵 전투기를 뭐 뭡니까? 주유소 200만 원을 어떻게 그걸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도 검증이 안 된 거잖아요. 그 사람의 사상 그 정신 상태는 두 번째 치더라도 근데 그런 사람을 검증이 됐다고 생각해 가지고 막 몰아붙이는 거는 결국은 국민과 싸우자는 거고 싸우는 거는 답이 없어요. 야당이 180도 190도 있으면 뭐 합니까? 막을 방법 자체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그런 수순으로 지금 가는 상황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미소천사 박지훈 변호사님이 오늘 진짜 경로왕이 되고 있는 것 화가 같다는 생각이 납니다. 드는데요. 그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다. 너무 답답합니다. 굳이 이렇게 예. 해야 됩니까? 예. 아니 근데 법인카드 이야기 나와서 안 그래도 최승호 PD 뵈면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네, 네. 사장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저러한 법인카드 행태가 실제적으로 사장 업무를 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제 뭐 그러니까 지역 그 M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MBC하고 연계 판매를 하기 때문에 광고주들을 뭐 일상적으로 만나 가지고 광고 판매를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뭐 사장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협찬 같은 거 예. 어떤 그 지역의 이제 행사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필요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많이 굉장히 그 양을 거의 이제 한 달에 220만 원이라는데 그 한도에 2배, 3배를 쓰신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를 쓰면서도 자기 임기 동안에 협찬을 뭐 2번을 땄다나 뭐 이거밖에 성과가 없어요. 굉장히 적다. 네, 예, 굉장히 적습니다. 아마 예. 그거를 일반적으로 다른 그 아마 MBC 지역 MBC 사장들 케이스하고 비교해 보면 아마 굉장히 적은 경우에 속할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분이 내가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이제 무슨 행사를 따더라도 지역에 보통 지역에서 이제 그 지자체하고 만난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주로 그 저기 서울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보면은 그 서강대학교 대학원을 2군데를 끊어가지고 계속 이제 그 저기 이제 주중에 공용차를 이용해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아까 주차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뭐 수업도 듣고 뭐 사람들도 만나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특히 그 방문진 이사들과 많이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방문진 이사들하고 많이 만나는 거는 뭐 이유가 뭐겠습니까? 방문진 이사라는 거는 이제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다음에 또 한번 어떤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이제 부적절하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법인카드 썼을 것으로 보인다. 아니 그리고 뭐 다른 것보다 혼자서 쓴 게 그렇게 많은데 사적으로 쓴 게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새벽에 네. 사실 그런 얘기는 참 뭐 누구도 안 믿을 그런 얘기죠. 아침에 7시 뭐 이렇게 돼갖고 자기 집 근처에서 혼자서 먹은 것 같은 그런 뭐 빵집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먹은 것들을 다 이제 법인카드로 썼다는 건데 그 사람들이 저도 사장을 하고 했지만 저희 사장하면서 저희 가족들하고 법인카드로 밥 먹은 적도 한 번도 없고 주말에 법인카드 쓴 적도 없어요 거의. 예, 뭐 정말 공적인 일로 회사 직원들과 같이 가서 뭐 이렇게 주말에 행사가 있으면은 정말 어쩌다가 그런 경우가 있지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때만 해도 또 김영란법이라는 그 법이 새로 도입돼 가지고 저희들이 들어가자마자 경영진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아주 철저하게 우리 경영진 교육을 받은 김영란법을 준수해야 된다. 게 김영란법이라는 게 과연 어떤 법인가? 이거 자칫하면 법을 어길 수도 있게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스트릭트하게 지켜야 된다 하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저희가 있는 동안에 이전 경영진의 법인카드에 대한 감사도 진행을 했지만은 저희 거에 대한 감사도 진행을 했어요. 자체 감사. 저희가 쓴 거. 저희가 쓴 거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자기가 그거를 꼭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제 좀 이런 엄격한 잣대로 보면은 잘못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저희 감사가 지적을 해가지고 뭐 반납도 하고 이렇게 했죠. 물론 그 양이 이전 경영진들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액수지만은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김영란법 도입되고 난 뒤에 그런 의식이 특별히 없이 카드를 막 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사실 느낌을 받아요. 네. 예,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걸 해놓은 걸 보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 이 부분은 아마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야당이 지금 고발했습니다. 아마 저는 생각에 아마 임명직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인사청문회 같은 걸 예상하거나 약간이라도 하면 빵은 안 사 먹죠. 딴 건 하더라도. 그 다 세트 12,000원짜리 사 먹으면 뭐 지 혼자 사 먹은 거잖아요. 그걸 누가 더 사 먹어? 그거조차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쩌면 개인 기업의 법인카드도 그렇게 쓰진 않는데 개인 기업 법인카드 쓰듯이 말씀처럼 김영란법 시행 전후에 지금 걸려 있는데 그런 것 아예 의식하지 않았고 나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막 선출직은 본인이 생각했던 거 그 이후로 자유한국당 무슨 대구시당 이런 데 나가려고 했던 거 보면 그런 어떤 생각에 움직였던 게 아닌가. 약간이라도 생각을 하면 빵 안 사 먹지요. 빵을 그거 맛있다고 그걸 사 먹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은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빵을 별로 안 좋아하신대요. 본인 뭐 고기 안 먹는다면 치킨을 또 거기서 사 먹은 이게 제가 말하면서도 웃긴 게 하다못해 개인 회사도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MBC고 노조도 지켜보고 있고 다음에 다 감사가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별로 꺼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혀 꺼리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꺼리낌 없이 업무상이라고 하고 답을 안 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부끄러워서라도 미안합니다. 이거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는데 업무상이라고. 업무상 빵 사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업무상 지 혼자 밥 먹는 놈이래.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법인카드 내역 안 낼 걸 그랬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럴 줄 이렇게 할까봐 차라리 안 낼 걸 그랬는데 괜히 냈다 뭐 이런 태도로 얘기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야당 의원들한테 굉장히 큰 질타를 받았었는데요. 저는 법인카드도 심각하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역사관 그리고 사회적 참사에 대한 태도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에 대해서
개별 사안이라서 얘기하지 않겠다. 그 무슨 개별 사안입니까? 역사관을 묻는 건데 5.18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무슨 그 광주 항쟁과 관련해서 뭐 광주 사태라고 하고 홍어족 등등의 표현이 있었던 그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 좋아요 누르고 그거 문제 제기하니까 아예 뭐 앞으로는 손가락 운동 똑바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최소한 그 국민들 앞에 자신이 좀 일해보겠다라고 하는 공직 후보로서의 자격 자체를 갖추지 않은 분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무소불위식으로 뭐 법률이고 뭐 눈치고 아무것도 필요 없이 일단 MBC를 장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뻔뻔하게 가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을 찾아다 앉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진숙 후보자, 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캠프에서도 안 받았던 인물이잖아요. 저 사람 너무 심해서 안 된다고 해서 들어온다고 했을 때 나가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결격이 많은 분인데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방송통신 정책의 수장을 맡긴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이제는 앞서 얘기한 대로 저는 분명하게 극우 노선을 피력하면서 국민들하고 더 이상 뭐 눈치 안 보고 싸우겠다. 네, 싸우겠다. 예. 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예. 공영방송 이사 선임만이 아니라 방통위가 또 이제 어제 한 일이 뭐냐면 이제 코바코 사장의 민영삼 씨 그리고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의 최초로 전 선방위원을 임명했거든요. 이것이 주는 메시지도 그럼 결국 다 같은 뜻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것도 재밌는 게 최초로 씨도 뭐 좀 똑같은 사람입니다. 뭐 이 사람 때문에 저도 방송도 잘리고 이랬었는 것 같은데 선방위의 활동을 똑같이 했죠. 쓰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저는 참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하고 보면 약간은 그래도 눈치를 봐서 이런 사람을 바로 안 씁니다. 둘러 쓰면 되는데 바로 빼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런 말 했거든요. 선방에 저렇게 충성을 다해가지고 혹시 어디 자리 받는 거 아니냐. 근데 말 그대로 되는 모습. 너무 대놓고. 예. 이게 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같은 사람도 지금 MB 사장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저도 잘리면 MB 사장 아니면 딴 일 하는 거냐. 지금 그거 바라보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공적인 업무 자체가 다른 뒤에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집권하는 위정자들도 별로 거리낌 없이 그냥 해버리고 그럼 이 사람들 더 충성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민영삼 씨도 마찬가지고요. 코바코 사장으로 그분이 진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방송도 같이 많이 했지만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근데 그 일을 어제 가자마자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탄핵하기 전에 하나씩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요새 보수 유튜버 잘 나갑니다. 따따붙다. 눈여겨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누구죠? 그 배승희 변호사. 예. 배승희 변호사 그 박지훈 변호사가 진행하던 YTN 라디오 아침 라디오 뉴스킹? 예, 굉장히 재밌고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는데 결국 이유도 없이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배승희 따따붙다 진행자였잖아요. 가고 그다음에 그 남성 진행자였던 민영삼 씨가 코바코 사장으로 가고 그 김준일 평론가에 따르면 코바코 직원들이 너무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조직의 수장이 오는 사람이 저런 선배가 온다면 우리가 참 좋겠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조직의 수장으로 오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참 걱정이고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후보 시절 혹은 또 본인 스스로 주장에 따르면 자연인 시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MBC를 혼내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청을 거부하는 것, 하나는 광고를 중단시키는 것. 그 광고를 중단시키는 것의 일환으로 코바코의 민영삼 씨 같은 사람을 보내서 실제로 뭐 TBS에 하듯이 이렇게 방송국을 말려주기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거 진짜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 해도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게 독재자 아니면 할 수 없는 발상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멀쩡한 공영방송을 이런 방식으로 사유화하고 그 권력에 아첨하지 않으면 그날부터 프로그램 없애버리고 뭐 이런 방식으로 KBS 했던 것처럼 TBS 했던 것처럼 똑같이 MBC도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아 그렇게 하세요 할까요? 저는 이게 촉발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네. 이제 결국은 방통위원장이 되고 나서 이제 방문진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를 바꾼 게 이제 그 사전 작업이다라는 그렇죠. 말이 그거 있는데 하려고. 네. 특히나 이번에 나온 이제 공영방송 이사진을 보면 또 최승호 PD와도 인연이 있으신 분들도 이름이 꽤 있더라고요. 네네. 예. 예를 들어서 윤길용 뭐 이사라고 네, 하든지, 윤길용 이사. 예, 뭐, 예. 또 그리고 MBC 출신이 한 분 더 계시던데요. 이우용 이사라고 예, 또 그렇죠. 있죠. 예, 라디오 출신이시죠. 이우용 이사는 MBC 있을 때 이제 그 김미화 선생님 그 저기 세계는 그리고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해서 진행하셨어요. 잘랐던 네, 저도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김종배 씨 예. 지금 이제 MBC에서 하고 계시는데 시선집중. 시선집중 손석희 선배 할 때 김종배 씨부터 잘라낸 사람이 이우용. 아 그때는 브리퍼 역할 하셨었었죠. 게스트인데 네, 게스트를 네, 네. 잘랐다 뉴스 이건가요? 브리핑을 예, 뉴스 예. 브리핑 역할을 했었죠. 작가 역할 예. 뭐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서 예. 얼마 전에 그 손석희 선배가 질문들? 거기 네. 가서 김종배 씨 하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때가 20년 특집인가 저기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시선집중 그 당시에 특집 할 때. 굉장히 예. 그 자기가 정말 마음이 아팠다. 아. 가장 마음이 아팠던 순간이었다고 김종배 씨가 잘릴 때 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역할 그런데 하신 이제 분이 새로 오신 이사. 그 사람이 네. 이제 이우용 이사고요. 곧 잘릴 것 같은데 김종배 씨도. 아, 네. 마음이 김종배 아픕니다. 예. 진행자만 잘리는 건가요? 다른 분들은 그 시점에 그 형이 가 계시네요. 그게 항상. 네. 그런 시점에. 네. 지금도 상황이 그러네요. 윤길용 씨는 이제 윤길용은 저하고 이제 같은 이제 동료 PD였어요. 저보다 2년 선배였고 PD 수첩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인데 같이 이제 그분이 PD를 하고 저는 AD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어릴 때부터 같이 이제 알고 지냈던 친했던 사람이죠. 그랬는데 이제 저를 이제 이분이 말하자면 PD 수첩 팀에서 저를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부당 전출을 시켰죠. 예, 그 당시에 이분이 했던 이야기는 최승호 PD를 자유롭게 해주자. 최승호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원인이 원치 않았는데 예. 원치 않죠. 저는 이제 계속 이제 PD 수첩에서 남아서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는데 윤길용 씨는 이제 저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그때 남겼어요. 그 당시에. 4대강하고 막 그러실 때. 그렇죠. 네. 4대강 수십 밑에 비밀하고 뭐 이명박 정부가 불편했을 검사 아이템. 스폰서하고 맞아요. 뭐 공정사회와 낙하산 이런 거 하고 뭐 이랬을 때인데 결국은 이제 저를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자른 사람이 이제 윤길용 씨였고. 아 자유로움 당하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자유롭게 해주자 이런 식의 말을 했는데 이번에 그 방문진 이사 신청서에 보면은 이분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그 최승호는 굉장히 PD수첩을 불공정하게 이끌고 간 친구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랐노라고. 아 자유롭게 한 게 아니라 그때 자기가 공정성을 위해서 최승호를 잘랐다. 자기가 이제 굉장히 그때 말이랑 다르신. 그 PD수첩을 공정하게 이끌기 위해서 자기는 자기가 했던 조치가 그걸 굉장히 그 자기 하나의 무용담으로서 스펙, 예. 이번에 이제 이사가 되기 위해서 그걸 아주 길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 국정원의 문건을 그 저에 대한 사찰 문건을 공개를 받아서 보니까 국정원이 계속 그 저를 자르라고 MBC 경영진에 압력을 주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김재철 사장한테도 주고 뭐 임원들한테도 주고 뭐 계속 왜 자르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냐 뭐 또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그 문건이 제가 이제 받은 게 89페이지인데 거기 보면은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나오고 나중에는 저를 이제 PD수첩에서 자르고 난 뒤에 그 국정원 국익정보국에서 자기네의 1년 동안의 핵심 성과다 해가지고 저를 자른 내용을 이렇게 명기를 하고 그 밑에 뭐 저기 김미화 씨 얘기도 하고 뭐 하도 자기네가 이제 이만큼 성과를 이뤘다는 거지. 아마 청와대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정권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사인데 저분은 이제 지금 방문진 이사하면서 마치 자기가 이제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선전을 하더라고요. 이게 좀 아무리 지금 참 뭐 방문진 이사가 되면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자리를 원한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뭔데 월급이 나와요? 이거 왜 하려 합니까? 아 뭐 있죠. 그 당연히 월급은 있겠지. 아니 뭐 활동비? 나오죠. 당연히 거기 저 방문진 뭐 그럼요. 되면은 그래도
꽤 됩니다. 놀면서 그냥 받는 거예요? 아니, 일합니까? 회의를 하죠. 아니 근데 그 비아냥거리는 게 왜 아니고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 왜 이렇게 자리냐. 하고 싶은지 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회의를 하고. 예. 아, 그러면 한 달 두 번 나가 월급 받는 저도 뭐 사실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경영진을 할 때는 방문진 이사들을 의식을 거의 안 하고 그냥 하는데 보면은 이 저 보수 정부 산하에서 방문진들이 이제 사장을 자르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보면은 이 회사 일에 내부 그 MBC 일에 관여를 많이 해요. 지역 MBC에 대해서도 관여를 하고 뭐 어떤 때는 자기네들끼리 팀을 짜가지고 뭐 지방에 가가지고 골프를 치기도 하고 골프요? 예. 뭐 이런 식이니까 굉장히 그 좀 뭐랄까 힘자랑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일들을 방문진 이사들이 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뭐 사실 방문진 이사님들하고 같이 밥을 먹은 것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인데 예, 그것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이사님들하고 이제 상견례식으로 회의 같은 저희 거 있을 경영진하고 때. 이제 예. 우리가 이제 뭐 1년에 한 2번 정도는 그 상반기 업무 보고 그다음에 또 하반기 업무 보고 이런 거 하면서 방문진에 가서 이제 사장이 이제 한 번씩 가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그 이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저녁을 먹어요.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하죠. 뭐 그냥 밥 뭐 10,000원짜리 하나씩 놓고 이렇게 먹는 그런 10,000원짜리 식인데 밥밖에 안 드셨어요? 많은 보다는 좀 더 줬을래나 하여튼 근데 우리가 좀 더 쓰셔야 했어요. 차피 아니 김영란법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엄격하게 하셨군요. 어려워요. 걸린 것도 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예. 그것도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방문진 이사장님이 사셨는지 제가 사셨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식이지 뭐 우리가 뭐 개별적으로 만난다거나 이런 일은 사실 제가 왜 없거든요. 이런 질문 드리냐면 변호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허위범이나 그렇죠. 예, 특검했던 양반이죠. 예. 이 사람. 드루킹 특검. 이거 여기가 겸직이 된다는 거잖아요. 막 전적으로 상임위 하는 게 아니고 일이 생기면 저도 이런 일이 몇 개 있어요. 어떤 회사의 이사라든지 사회 이사 다 이런 역할이잖아요. 그거 그냥 내가 그냥 어떤 필요해서 내가 뭐 필요한 게 아니고 회사가 필요하니까 해준다 이런 의미를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목을 메고 하는 그러니까 진보 정부가 들었을 때하고 보수 정부 들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방송국을 바꿔주고 이런 것들을 어떤 미션을 받고 하는 게 아니냐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사실 직업도 아니잖아요. 사실 직업이 무슨 변호사가 뭐 방문지 이사가 자기 직업입니까? 명함 하나 만들어주나요? 뭐 어쨌든 명함은 있죠. 명함 있어요. 그 명함 받고 싶어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거를 그렇게 하려고 길을 쓰고 하는 게 결국은 지금 집권 여당하고 또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실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아니냐. 또 다른 이익을 위해서 예컨대 선방심이 사람들이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하고 있는 지금 최초로 같은 그런 상황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참 기분이 안 좋네요. 결국 시스템 망가진다. 그렇죠. 이 다 망가지는 거죠. 걱정이시잖아요. 그거 하려고 뽑은 게 아니잖아요. 네. 방송을 위해서 필요한 결정을 하고 그런 어떤 수기를 하라고 만드는 건데 결국은 자기 나중에 이익하고 관계돼서 정부가 아니면 집권하는 데가 필요한 걸 해주려고 지금 간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뽑아놨는데 뽑는 과정에 대해서도 그렇죠. 상당히 지금 불법성이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MBC가 지금 노조가 문제제기 하더라고요. 뭐 전체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전체 회의도 사실은 48시간 전에 공고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안 지켰고 네네. 또 이제 뭐 2시간 만에인가 결정을 했대요. 그러면 거기 80몇 명이나 되는 KBS하고 MBC 그 이사 신청자들을 그걸 어떻게 다 읽어보고 그 사이에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미리 다 결정을 해놨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청와대에서 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죠. 청와대에서 다 스크리닝 해가지고 했거나 아니면 미리 뭐 자기네들끼리 약속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거나 이랬을 건데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그 불법적인 거죠, 사실. 예. 아니 말씀 주신 대로 거기다 덧붙여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아니 하려면 다 똑같이 9명, 11명 하든지 여권만 했어요. 여권만 했어요. 여권만 했어요. KBS 7명, 박문진 6명 이렇게 딱 여권 인사만 하고 뭐 야권 뭐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 방통위가 회의를 열어서 임명을 그러니까 하려면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불균형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편파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필요한 인원만 확보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박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8월 12일이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판단 속에서 미리 준비를 했다가 그다음에 이 다음 목표는 뭐겠습니까? MBC 사장 해임이겠죠. 그러니까 그 수순을 밟기 위한 것만 일단 임기 그 웅변격으로 임시 방편격으로 네.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MBC가 30몇 명이고 KBS가 50몇 명의 지원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서류 심사 그다음에 아니 뭘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 면접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면접도 없고 면접도 서류도 없고. 없고 그런 것도 아무런 절차도 없이 그냥 무조건 준비된 사람들 그냥 방망이 두드리는 방식으로 하면 이것은 정말 법률적 하자가 결국은 이제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법부의 거죠. 판단인데 법원이 이전에 이제 중요해지는 우리가 보면 어떤 예. 게냐면 행정소송에 준해서 보면 됩니다. 집행정지 이제 가처분을 하는 거예요. 예. 했어요 이미. 또 이겼잖아요. 네. 권태선 이사장이라든지 지금 박문진 이사들 뭐 해임시키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복해가지고 본인의 일단은 집행정지를 받고 본안 소송까지 그럼 집행정지 받으면 사실 이긴 거랑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사들이 지금 임기를 거의 다 채울 상황이 온 거예요. 결국은 법원에서는 그 2명이 결정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방통위에서 그렇죠. 네. 그렇게 결정했는데 요번에 좀 문제가 뭐냐면 위법해 보이는데 그럼 누가 이거를 신청을 하느냐가 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럼 결국 할 수 있는 게 이제 소의 이익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떨어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느냐. 아 당사자가 누구냐 그게 문제 좀 제기할 수 애매하고요. 있는. 아니 또 변호사님의 또 전문 분야 그러니까 그런 게 나왔네요. 이제 애매해서 예, 예. 예전에 이제 나의 불이익 바로 받은 권태선 이사장이나 박문지 인사들은 바로 다투어가지고 아, 이길 수도 있는데 예, 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이제 그게 법적인 문제가 될 것 떨어진 같아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박문진 이사들이 그분들은 임기가 임기가 또 너무 8월달 짧게 만료가 남았으니까. 되니까. 그래서 오늘인가 오늘인가 어젠가 이 저 뭡니까 그 그러니까 처분성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처분 받았을 때 내 불이익성이 확실히 확인돼야 있어야지만이 다툴 수가 있고 네, 네. 그 권태선 이사장은 100%잖아요. 나를 잘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재판에서 결국은 2인 방통위 운영했던 건 잘못했던 것이다. 네,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법원에서는 2명 운영시킨 거는 대부분 아. 손을 들어줬었어요. 예, 예. MBC나 박문진 그 예전 사람들 손을 들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조금 애매해 보이긴 해요. 당사자 격이 좀 부족한 점이 당사자 격. 있다. 그 다음에 예, 예. 이제 있는 게 만약에 안영준 사장을 이렇게 해임할 경우에는 그걸 또 다툴 건데 예. 글쎄요. 하여튼 수순대로 갈 것 같아요. 결국 남은 거는 막을 수 있는 거는 사법부인데 예. 사법부도 저는 사실은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아요. 어떤 사법부는 적극적으로 해주는데 네네. 그냥 우리가 왜 이걸 끼어드나 빠지는 법원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솔직히 저는 뭐 두 분 계시지만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진짜 이진숙 탄핵안이 올라가고 뭐 상황이 멈췄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라는 네. 것들을 시민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MBC의 미래를 좀 그려보시자면 그러니까요. 어떻습니까? 아까 안 사장이 쫓겨나는 건 수순이라고 보시는 거죠? 글쎄 말입니다. 그 안 사장을 이제 쫓아낸다. 하려 그러면은 뭔가 이제 책임을 물을 만한 어떤 그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지금 안영준 사장이 그 지금 적자도 아니에요. 다른 그 이진숙 흑자를 엄청 위원장이 다른, 흑자의 질을 네. 살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그 참 예. 그런 얘기는 예. 정말 그래도 다른 방송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MBC는 비교적 괜찮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방송의 뭐 공정성 같은 걸 문제 삼는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17번이나 법정 제재를 방통심의위원회에서 꼭 미친 사람들처럼 했는데 그게 다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됐잖아요. 네, 17전 17패다 예, 이렇게 제목이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우리 방송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정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오히려 정권의 불공정성과 굉장히 그 편파성을 갖다가 드러냈던 거지 MBC가 불공정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사실 어려울 겁니다. 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국민들이 그걸 인정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그냥 몰아붙여 가지고 뭐 방문진 이사 6명밖에 지금 없으니까 여권 이사 6명이 결정을 해가지고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저는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느냐 그리고 그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 싸우고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어떤 그 변화가 상당 부분 많이 좌우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제가 사실은 KBS 더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에 계속 출연을 하다가 그러셨죠. 갑자기 나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저도 잘렸어요. 네. 자꾸 잘리네. 이제 YTN도 MBC KBS도 당일날 잘렸어요. 아. 박민 그 양반 오는 당일날. 네. 그래, 그 작가가 전화 왔길래 네.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 나올 의향이 있냐? 나가겠다. 그때 아침에 걸렸습니다. 예.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다 잘랐어요. 맞아요. 싹 다 잘랐어요. 그 하루아침에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KBS 제작진들 왜 안 싸우냐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그랬을 때 이제 KBS PD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싸우고 있습니다. 네, 안에서 피켓팅도 하고 있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시위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사장실 앞에 가서 항의도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점심시간에 모여서 집회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왜 크게 바깥에 울림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밖에서 시민사회 그리고 야당 뭐 그 밖에 다른 언론들이 연대해서 그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부 구성원들이 얼마나 결속력 있게 이 문제를 문제적 상황으로 만들고 키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사실 그 2007년, 2008년 미디어법 때부터 그때 제가 이제 미디어 담당 출입 기자였고 이명박 정부 때부터 MBC, KBS 정말 그 구성원들이 진이 빠지도록 싸웠습니다. 네. 그 현장에 저도 있어. 그 여기 산 증인이 이제 최승호 선배시고 한데 그 많이 지쳐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그때 선배들은 그때 정말 열심히 싸웠던 선배들은 은퇴하시거나 또 정년을 앞두고 계시거나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한창 현업에 있는 후배들은 그 상처를 고스란히 갖고 있는 그 조직에서 사실상 막 분출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막 싸우기보다는 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활동을 해온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MBC도 그리고 KBS도 조직 안에 상처가 너무 크니까 싸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주저주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MBC 노동조합에서 지켜주면 더 좋은 친구 해서 바깥에서 행사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모일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은 시민들이 그 유모차에 아이 태우고 그러고 오셨어요. 뭐 어르신도 계셨고 젊은 분도 계시고 막 굉장히 많이 왔는데 저는 이게 MBC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구성원들이 첫 번째는 내부 구성원들이 단결해서 결속력 있게 이 상황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뭐 야당이 됐든 시민사회가 됐든 또 그 밖에 다른 언론들이 여기 시사인 포함해서 많은 언론들이 연대해서 예전처럼 예전에 선배들이 그렇게 열심히 싸우셨던 것처럼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저항을 하면 좀 지금처럼 이렇게 무도한 것에 계속 끌려가는 상황은 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MBC 구성원들 맞아요. 아닐까 싶습니다. KBS와 YTN을 제가 그래서 계속 잘리면서 그 근처에 계속 있으다 보니까 이제 같이 봤잖아요. KBS는 참 무기력하게 저는 그게 이 느낌을 받았고 YTN도 마찬가지입니다. YTN은 원래도 구성원 자체도 제가 봤을 때 좀 그렇게 했기도 하고 결국 쉽게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뭐 그 중에는 제가 또 이런 말씀 서운할 수 있지만 뭐 투쟁도 하고 했지만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제3자적 시각에서 방송에 출연한 시각에 봤을 때는 그냥 무기력하게 KBS는 어떤 상황이냐 YTN도 비슷한데요. 그냥 어차피 안 되는 거 부셔버리자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구성원들도 그걸 받아들이는 모양새였어요. 투쟁을 했던 사람들은 손해본다. 내 인생 망가진다. 선배들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근데 MBC는 좀 다르죠. 구성원들 자체조차도 다르고 그래서 좀 전에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 MBC 구성원들이 좀 안에서 해주고 근데 밖에서 분명히 이제는 매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데
우리 사장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저는 외부적 환경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언론 환경도 환경이지만 뭐 특검이라든지 뭐 등등 뭐 지금 나라의 어떤 그런 일들이 이것만으로 그 예전에 이명박 MB 때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다른 이슈가 없는 언론 환경에 어떤 투쟁만 있는 게 아니고 특검 사건 뭐 지금 여기저기 경찰 부글부글하고 뭐 있죠. 제가 봤을 때 너무나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예. 글쎄요 그게 하나 터지면 도미노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만 우리 기자분들이 아니 그 안에 있는 언론인들이 MBC 안에서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놔두면 KBS나 YTN 같이 돼버린다. 네. KBS, YTN 완전 망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잘 모르겠어요. 제 느낌에. 예. 제 느낌에는 무기력해지게 보인다. 매우 무기력해 예, 보입니다. 예. 망가져 버렸어요. 그 KBS는 제 친구들도 많고 그 구성원들이 많은데 대화를 좀 나눠보면 시청료 그거 못 받잖아요. 그 수신료. 예. 그거 완전 망가져 버렸어요. 이제 못 받는 게 뭐 아예 돈도 안 되고 예. 완전히 망가져 버린 느낌이 예. 들어요.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세월호 노란 리본을 취재 기자 노트북에 붙어 있었다. 그걸 가려버리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항의가 세상에.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좀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네.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KBS는. 예. MBC 쪽에 계셨던 분으로서 또 내가 파업해봐서 아는데 심지어는 해고 노동자였다가 사장까지 되셨던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MBC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시고 싶으세요? 물론 이제 그동안 너무 지난하게 싸웠기 때문에 피로감 같은 게 아마 후배들한테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그거는 저도 굉장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싸우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미안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이걸 싸우지 않고는 또 방법이 또 없어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싸울 수밖에 없다. 싸워야 된다. 그래야지 안에서 싸워야지 또 밖에서 시민들도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안에서 가만히 있는데 그게 되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MBC는 KBS나 YTN 같은 상황은 아닐 거예요. 구성원들 자체가 굉장히 좀 과거에 열심히 싸웠던 구성원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노동조합이 아직도 굉장히 강고한 어떤 그런 대열을 갖고 있어요. KBS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분열돼 있지 않습니까? 노조가 이제 2개, 3개 뭐 이렇게 갈라져 있고 세력도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MBC는 이제 압도적으로 어쨌든 언론 노조 MBC 본부가 압도적인 세력이 있단 말이죠. 세력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그러면 굉장히 노동 권력? 네. 목소리가 크죠. 목소리 크고.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언론 노조 MBC 본부가 정통성을 가지고 쭉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제자리를 잡고 독립성을 갖고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어쨌든 성공적으로 많은 일들을 해온 노동조합이에요. 그리고 거기 뭐 노동조합 위원장이 특별히 권력이 있어가지고 누구가 뭐 위원장을 막 하고 싶어서 해서 경선을 해갖고 위원장이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MBC는 처음에 초대 노조가 생겼을 초대 위원장부터 지금까지 노조 위원장들이 여러 명이 거쳐서 갔지만 늘 노동조합 위원장을 경선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경선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선배 그룹들에서 노조 위원장을 거친 분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누구와 맡아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의논을 해가지고 어떤 그 사람을 정하면은 그분을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오라 그래. 보통 보면은 저도 이제 그랬는데 설득 강제 당하신 거네요. 어느 날 술자리 오라고 그래요. 저녁 먹으러 오라 그래. 어떤 선배가 위원장 거치신 선배가 오라 그러면은 왜 그러시나 그러고 되게 오랜만에 연락하시네 이러면서 이제 가보면은 여기 쫙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고문이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 이제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란 말이죠. 예.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저는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나가던 부장 PD였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의 책임 PD였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노조에 오라 그러면은 사실 그 노조에 한번 가면은 그 자기 경력도 2년이나 단절이 되고 커리어의 어떤 단절이 잠깐, 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어렵단 말이죠. 회사 그 위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영진 선배들한테는 좀 이제 그 곤란한 일들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걱정들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쭉 그 전통을 이어온 게 MBC 노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노조위원장 출신이 꼭 사장을 하는 거는 꼭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 저는 했지만은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과거에 이명박 그 박근혜 시절에 그 오랫동안의 엄청난 탄압과 이 투쟁의 역사가 없었다면은 저는 그냥 MBC에서 조용히 그 저기 저 PD로서 그리고 또 아마 뭐 순조롭게 간부로서 성장해가지고 뭐 살았겠죠. 이진숙이 된 겁니까? 예? 그런데 상황이 그런 나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만들었다. 탄압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 탄압이 많이 벌어지니까 엄청난 탄압이 벌어지니까 그 내부 구성원들은 결국은 하나의 조직체를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강고한 어떤 그 연대를 통해 가지고 노동조합이 굉장히 강력한 투쟁을 MBC 같은 경우에는 그 버티고 싸우고 계속해서 한 거죠.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어떤 그 뭐랄까요 그러한 모든 그 쌓여 있는 그 잘못된 것들과 적폐들을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해소시키고 뭔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어떤 그 믿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걸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사실은 그 꼭 제가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제가 하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나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저는 MBC 출입했던 기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상징인 거죠. 상징. 그러니까 뭐 그 해직됐던 그 PD가 해직됐던 언론인이 다시 MBC 사장으로 저는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그 해직 기자들이 MBC 다 같이 출근하는 모습, 그 유명한 모습은 사진이죠. 대한민국 기자까지. 그렇죠. 대한민국 언론 역사에서 그런 사진은 또 나오면 안 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저쪽 보수 쪽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진숙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 노영 방송이다라는 용어를 이야기를 하고 뭐 그다음에 뭐 노조위원장 출신들이 계속 사장 해먹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걸 그 제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 MBC 내부 구성원들도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이야말로 MBC 구성원들을 탄압하고 그 불공정 방송을 하고 정권 편을 드는 방송을 하다가 결국은 나가서는 국민의힘 저 국회의원 되려고 그렇죠. 출마하고 지금 김장겸은 국회의원이 됐고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서도 그 돼 있고 사면 받고 된 그 사람 그 친구들은 전부 나가면은 그 정치를 해. 그 나가면은 그렇게 정치를 하는데 그러면 안에서는 정치를 안 했겠어요? 했겠죠. 당연히 안에서 저 국장하고 본부장하고 이사들하고 사장하고 이럴 때 뻑하면은 나가가지고 저기 국민의힘 정치인들하고 골프 치고 하면서 술 먹고 이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MBC 보도를 어떤 식으로 컨트롤 해갖고 당신들한테 유리하게 하고 우리가 들어갔을 때 지금 저기 저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국정농단에서 탄핵을 하는 상황에서 그 당시 MBC 사장이 김장겸이었는데 MBC 보도는 어땠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국정농단 그 박근혜 쪽에서는 지금이 그 JTBC의 어떤 그 태블릿 PC 보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게 그 태블릿 PC에 뭐가 문제가 있다든가 뭐 무슨 뭐 그다음에 뭐 이게 하나의 그때 누구죠? 그 고영태 씨 제보자의 그 무슨 녹음 파일도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자면 기획을 해가지고 폭로를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데 기획 폭로를 했다. 해가지고 이제
최순실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뭐 억울하다 하는 식으로 그런 식의 방송을 그 당시에 했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그걸 계속 고영태 파일이라는 그런 걸 갖다 주제를 갖고 계속 보도를 해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국민의힘과 어떤 내부의 커넥션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에 저항하고 싸웠던 우리한테 우리 보고 뭐 무슨 뭐 정치 파업을 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는 거죠. 예. 그리고 왜 노조위원장이 사장이 됐냐? 당신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당신들 때문에. 나는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이 청문회 때 사실 김장겸 의원이 최승호 이제 PD를 참고인으로 모셔가지고는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말씀을 많이 못 하셨는데 오늘 그 대답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맞아요. 하네요. 그런 심정도 사실 있었어요. 청문회를 하면은 예.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을 좀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사실 저 김장겸 씨 그날 가서 내가 대화를 좀 해보니까 사람이 허접하더만. 그러니까 아니 나는 사실 저 친구하고 뭐 이렇게 접점이 없으셨나요? 회사에서는 예. 저 친구는 이제 김장겸 의원은 1년 후배고 근데 이제 기자고 저는 이제 PD고 하니까 서로 만나서 뭐 이야기해 볼 기회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취재하느라고 공범자들이라는 예. 영화를 만들 때 그 당시에는 제 양반 사장이었으니까 내가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취재에 가시기도 물어도 하고 보고 이랬죠. 예. 이렇게 MBC라고 하나요? 예.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는 이제 그게 싫으니까 뭐 답변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러고 갔는데 그게 굉장히 자기로서는 기분이 안 좋았던가 봐요. 사실은 그게 뭐 굉장히 그래갖고 꽂혀갖고 그렇게 이렇게 언론인들이 이렇게 마이크 들이대고 질문하는 걸 굉장히 폭력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저는 그렇게 못하고 우리 뉴스타파 후배 PD가 여자 PD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그렇게 했는데 이 폭력이야 폭력 여성 PD가 부드럽게 질문을 한 것 같은데 뭐 자기를 뭐 어떻게 했다는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참 이런 얘기를 하기도 뭐한데 참 김장겸 씨하고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어디서 불러주면은 없을 것 같아요. 불러주면은 김장겸 씨나 이진숙이나 난 뭐 괜찮아. 거기 저기 뭐 국민의힘 한 다스 정도 오면은 내가 맞다이 신청하시는 건가요? 예, 그 사람들 1시간 동안 떠들게 하고 내가 10분만 나한테 주면은 예, 그러고 난 뒤에 우리 국민들 투표해가지고 투표는 아니지만 누구 말이 맞는지 누구 말이 맞는지 예.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생각하는지. 한국 방송 공영방송을 예. 그런 거를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하고 예. 그랬습니다. 안 해봐도 답은 우리 이제 윤창현 우리 위원장 그때 나왔잖아요. 예, 제가 한 달 전 같이 이호찬 방송했었죠. 했었는데 그 윤창현 위원장께서 의원 그날 나가서 예. 이제 김장겸 예. 의원하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왜 근데- 상대가 안 되는 게 저는 실력을 떠나서 네. 마음가짐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저는 아직도 자기가 MBC 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이호찬 위원장을 상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호찬 씨. 씨라고 하죠. 이호찬 그러니까 씨. 뭐 윤창현 위원장이 씨 그러죠. 씨가 뭡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들 아직 뭐 회사 다닐 때랑 똑같구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본인의 어떤 대접에 대한 그런 불편함 뭐 이런 거를 그냥 막 대놓고 얘기를 하던데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해요. MBC가 그동안 싸워왔던 그 전체 투쟁의 역사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민주 언론 운동의 산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줄기에 있었기 때문에 MBC는 늘 정치 파업을 했지 무슨 뭐 월급 올려달라 뭐 이런 파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준숙 씨는 그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것은 복지 문제, 뭐 월급을 올려달라든가 아니면 뭐 수당을 더 달라든가 아니면 복지 후생을 늘려달라든가 이런 것만 해야지 어쨌든 공영방송을 위해서라든가 정치권이 이 함부로 그 언론에 개입하거나 이런 거를 막는 것은 투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원래 그랬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 사람 막 무슨 유인물 세일도 하고 막 그 이야기 잠깐 그랬었다면서요. 이따 최승호 PD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진숙과 지금의 이진숙은 전혀 다른 이진숙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역사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본인이 하여간
이 구역으로 넘어와서 여기에서 맡겨진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 충실히 기회주의자처럼 하고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게 MBC 사장이면 MBC 사장이든 사장 뭐 뭐가 정치권에 됐든 가든 정치권에 대구에 가서 출마하든 대구에 하든.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되든 이런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것이지 그밖에 어떤 것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10분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최승호 선배가 한 5분만 얘기하면 저쪽에 무슨 정당성이 있겠습니까?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다고 봐야 네. 되고 그 이진수 그분도 사실 뭐 우리 선배이시고 저희 대학이 그렇게 예, 경북대. 유명한 아니, 전국적으로 아니, 유명한 대학은 박진영 아닌데 선생님은 모르는 분이 없으세요. 근데 지방대잖아요. 지역 유희림 위원장. 유희림 위원장도 이제 저희 아 유일이 명신 그날 어떤 일이 있으면 잠깐만요. 우리 이거 이 방송에서 이거 저 동문 이야기 하니까 미안한데 네. 그 뭐야 이 앞에 이진숙이잖아요. 네. 이진숙 그 후보자는 청문회 할 때. 경북대학교 79학번 그 영어교육학과입니다. 4대 영어교육학과 예. 79학번이고 그 바로 뒤에 유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인데 거기도 영어 7, 8학번 이 양반 7, 8학번이고 경북대. 그분도 연구예요? 아니요 영어교육학과 영어교육학과죠. 예, 겁니다. 그렇죠. 이 두 분 다 아주 지독하신 분이잖아요. 유일임 방송통신위원장은 아마 한국 그 방송계에서 아마 그런 분 찾기도 참 희귀한 케이스일 겁니다. YTN 뭐 사이언스 사장 했었어요. 네. 그 바로 뒤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앉으라고 하기도 앉힌 어렵겠어요. 겁니까? 앉힌 건가 그러니까 일부러? 자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저는 이제 경북대학교 80학번인데 그러니까 797880 경북대학교. 그래도 경북대학교 좋은 분 사람도 있고. 박지훈 변호사님. 네. 저도 사실은 알겠어요. 두 분이나. 이제 천배 사실 아, 저 후배들한테 내 괜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제가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같아요 사실. 홍준표 시장. 있는 고등학교 출신인데 이야. 사실은 근데 오늘 처음 만났어요, 저 처음 사실은. 봤어요. 네. 전에 한번 슬쩍 인사를 드렸는데 명함을 드린 걸 오늘 처음 드렸고 경북대 법대고 또 영남고등학교니까 네. 직속 선배신데 뵌 적이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사실 제가 예전에 이제 김미아 씨 그 방송 라디오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사장백으로 왔다고 경북대고 영남고니까 됐구나. 그래 모른다고 내가 그 사장님이에요. 우리 학교에서도 모른다. 그 기억이 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쨌든 좋은 분도 많이 있다. 아닌 분도 있지만 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박지훈은 실력으로 된 거다. 저는 사투리를 이제 좀 아닌가요? 아닌가요? 자, 저희가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청문회에서 이진숙 후보자한테 지금 위원장이지만 사실 동기이기도 했고 과거 일을 회고하시면서 써준 페이스북 을 제가 봤는데 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노조 활동도 한때 같이 했던 사이 아닌가요? 노조 활동도 예. 저분이 이제 뭐 예. 지금 사진 92년도까지만 나가고 해도 있는데요. 뭐 저렇게 파업도 열심히 하고 단식도 해가면서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죠. 예, 근데 좀 이제 이야기를 결국 자기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출세를 하기 위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결정적이었던 것 같고 그 뒤부터는 좀 이렇게 성찰을 한다거나 사실 저렇게 살면은 뭐 하겠습니까? 나중에 결국은 다 죽을 건데. 근데 그런 우리 모두. 네. 예. 근데 이제 삶은 유한하다. 예. 뭐가 남겠어요? 저렇게 그러니까요. 살아요. 왜 저래 살아요? 네. 근데 해가 많은데 저거 이게 좀 이해가 안 너무 됩니다. 본인은 좀 모욕적으로 느낄지 모르겠는데 그 사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면은 후배들 아니 자기가 같이 계속 같이 일했던 후배 기자들한테 저렇게 욕을 먹고 하는 선배가 지금 돼버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선배로서 자기가 인생을 잘 살았으면 욕을 먹겠어요? 아니 저런 자리를 가야 법카로 새벽 4시에 4,000원짜리 커피도 먹고 빵도 뭐 한 사람이 다 들을 수 없을 만큼의 빵을 사고 자기 방에 와인을 박스에 갖다 채워놓고 그런 삶이 행복할 수도 있나 보죠. 근데 사실은 글쎄 저는 그 이진숙이라는 이름이 국민들께 유명해진 것은 사실은 이분이
바그다드의 종군 기자, 여성 종군 기자로서의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컸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MBC가 이진숙 기자를 전적으로 좀 그 밀어준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진숙 기자가 시사인 기자였거나 뭐 이런 작은 매체 기자였으면 오늘의 저 자리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동영 의원이 그분도 MBC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때 요르단 암만에 있었고 바그다드에는 이진숙 기자가 있었다. 그래서 그 바그다드 팀을 바깥으로 빼내는 게 본인의 이제 역할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질문을 해요. 청문회장에서. 만약에 MBC가 아니었다면 이진숙 당신 그 자리에 오늘 거기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MBC가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사랑받는 방송국이에요. 맞습니다. 예,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방송국은 저는 문화방송이라고 생각하고 현 시점에. 그래서 네. 저는 그 혜택을 좋은 언론을 만들고 본인 스스로 얘기한 대로 공영방송을 만들고 공정한 언론을 만드는 환경에 아니 연세도 많으시잖아요. 이제 60도 넘으셨는데 그러면 연세가 많지는 않은데. 아니 젊은 거예요. 갑자기 공감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좀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좀 해탈 60 위원회 말씀이신 거죠? 아니 저는 네. 그 얘기 중에 욕심을 뭐 내려놔라. 전임 위원장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기 뭐 열심히 하겠다 부여된 책무를 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누가 무슨 희생을 했다는 건 희생의 의미가 뭡니까? 그럼 이동관 위원장이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김홍일? 예. 그렇습니다. 저기 뭐야 또 김동관, 권익위원회 김홍일. 권익위원회 위원장 하다가 김홍일. 휴가 내고 방통위 그 저 후보 인사청문회 준비하던 김홍일이 그래서 무슨 희생을 했다는 어떻게 희생의 의미를 이런 데다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심각한 언어의 오염 속에서 본인이 정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진짜 그 오욕의 이름을 네. 어떻게 가져갈지 참 걱정입니다. 네, 이진숙 위원장한테 당부의 말로 약간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박진 변호사님도 한마디 뭐 부탁드립니다. 선배예요. 예. 선배고 예전에도 개인적으로도 몇 번 봤었는데 그래요? 뭐 최승호 선배는 만나지 않았지만 이진숙 선배는 만나셨다. 유리 위원장도 몇 번 봤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 후배들도 참 존경을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뭐 그게 뭐 진짜든 가짜든 뭐 어떤 만들어진 것도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 과연 옳은 생각이고 옳은 행동인지는 본인이 아마 저는 더 잘할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뭐 같은 학교 출신으로서 좀 안타깝고 그리고 오래 가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그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또 이 국면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동안 또 끝나지 않을 상황인 것 같아서 또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송 마치기 전에 저는 광고 안내 하나 하겠습니다. 인터넷 TV 설치 정수기 렌탈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비교원을 소개합니다.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7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77만 원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추가로 유심도 변경 시 최대 30만 원 추가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3초 만에 통신사별 월 요금 계산이 가능하고요. 365일 상담이 가능합니다. 무제한 지인 추천 이벤트도 진행 중이고 인터넷 비교원을 통해서 인터넷 가입한 후에 지인도 가입하면 신세계 상품권 5만 원 추가 혜택이 있고 지인들이 가입한 만큼 계속 5만 원 상품권 무제한으로 혜택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1670-2571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고요. 김은지의 뉴스인 8월 2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박지원 의원과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